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 설계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공론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공론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에는 어떤 공론장이 있을까요? 어떤 이름의 공론장? 사안에 따라서 공론장을 나눌 수도 있지만 몇 가지 항목으로 공론장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 주제에 따라서 공론장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청부지 활용 공론장, 중앙공원 마을 조성숲 관련 공론장, 도시철도 건설 여부 공론장, 우리 마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 또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장, 다양한 종류의 논의 주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공론장 주체에 따른 분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신고리 오리코기 재건설 여부 결정을 위한 국가 공론장이 있었잖아요. 국가 차원의 공론장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시민이 자율적으로 만드는 시민 공론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광화문 앞에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 공론장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시민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공론장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죠. 이 공론장의 주체에 따른 구분은 실제로 이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행정 및 의회에서 주체가 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사회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 공론장은 시민사회나 단체, 결사체 등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 신장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 공론장은 거주자, 주민 등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주민의 권리 신장이나 주민 자체의 문제 해결 또는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공론장은 자율성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율적 공론장과 타율적 공론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율적 공론장은 공론장의 제안, 구성, 참여,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민이나 주민의 경우에 스스로 내용을 구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는 공론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론장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논의가 상당히 중요한 이런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율적인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안이나 구성이나 참여나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체로 어떤 공간인가요? 예를 들면은 국가가 한 신고리 오류코기 대입제도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구성과 논의 의제와 그 프로세스가 그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국가에 의해서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자율적인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권력기관에 의한 공론장 구성 및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론장이라기보다는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위한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타율적 공론장을 공론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론장이 자율적 공간이라면 타율적 공론장은 공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론화라고 구분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론장의 목표에 따른 구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론장의 목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공론장의 목적이 반드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만이 공론장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공론장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확인하고 의견 수렴하는 정도가 목적이 공론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이 있을 수가 있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공론장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목적에 맞게끔 공론장은 구성될 수 있는 것이고, 낮은 차원의 정보 공유라든가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갈등 해결 또는 대안 모색까지
공론장의 수준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따른 분류인데요. 온라인 공론장이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공론장 또 오프라인 공론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론장에서는 최근에는 오프라인 공론장이라 하더라도 그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을 결합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렇게 결합된 공론장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론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론장의 종류는 주체에 따라서 국가나 시민이나 주민,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공론장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공론장은 다양한 수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특히 이 공론장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적 공론장과 타율적 공론장이라고 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타율적 공론장은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론화라고 구분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공론장이 같이 결합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